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중소인력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그러면 16조, 17조, 15조, 16년에 우리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연구소 설치의 경우에는 이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여기 기업부설 연구소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간주 규정이라는 거야. 간주 규정. 우리 본파에서 간주와 추정 규정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해석할 때 간주라는 것은 뭐냐? 간주 규정은 무엇으로 본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주와 추정은 결론적으로 추정 규정은 무엇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과 간주는 상당히 과거에는 이제 자주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여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간주 규정은 법원의 선고지만 개정해요. 반대 당사자의 입증하더라도 개지지 않습니다. 추정 규정이라는 것은 반대 당사자의 입장을 깨지는 게 바로 추정 규정이라는 것. 그래서 간주와 추정 규정을 확인하면서 연구를 봐야 돼. 그러면 중소기업의 대학 연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는 당연히 연구소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안과 관련돼서 군인사법에 따른 전직 지원 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죠. 전역 예정자는 전직 지원 교육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인 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가 우리 16조, 그 다음에 17조, 그 다음에 18조에 규정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를 받고 특히 1항에 대해서 보고 법과 관련돼서 간주 규정과 그 다음에 추정 규정은 인지하면서 우리가 조문을 정리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법학에서 추정 규정은 언제 때 중요하는 거냐? 다시 이와 관련돼서 참고사항으로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는 단계별로 거쳐보라고 해요. 1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누가 유리한가? 항상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단계는 누가 유리한 것을 봐라. 2단계입니다. 2단계와 관련돼서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하면 돼요. 문구대로 입증. 3단계와 관련돼서는 3단계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 당사자 입증이라는 거야. 반대 당사자의 입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입증 책임의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쳐가면서 1단계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추정 규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3단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로서 특히 1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인재 육성형이야. 맞춤형 있었고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책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심해야 돼. 무조건 지정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응급을 우리가 정해놔야 되고요. 자, 정문은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발굴, 지정에 관한 지정 육성에 관한 사업과 1항에 따라서 지정된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 자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아까 3년이 많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래서 3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주 출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 인재 육성에서 육성형이니까 육성 3년 정도는 육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작성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한다. 자,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조문에서 꼭 확인해 줄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3년으로 한다라는 것. 요 두 개는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자, 18조 2행. 자, 그러면 요거 대해서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야. 취소하기 위해서는 18조 3항에 대해서 취소 사유. 그럼 이제 취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조 2 제2항에 따라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또 나오죠. 다만 요 부분이죠. 자, 1호. 자, 1호하고 2호죠. 그러면 1호와 2호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그 다음에 부정한 걸로 지도했을 때 이게 거짓은 다 똑같아.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요거는 그럼 결론대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1호와 관련돼서 역시 거짓이나 그 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받은 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 그러면 여기 국회는 폐업했으니까 없으니까 반드시 취소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과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말장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돼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이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크진 법정은 이런 것들이에요. 읽을 때. 그러면 인재 육성인과 관련돼서 거짓, 부정한 방법,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는 이때는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사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죠. 자, 18조 2 사항에 따라서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이냐 필연적이냐 그걸 꼭 한번 잡아둬야 돼. 특히 절차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세 가지. 거짓, 부정, 그 다음에 폐업 요거에 대해서 자, 취소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라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요거죠. 정문을 실시하여야 된다. 정문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정문을 실시하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라서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취소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3년의 범위 내입니다.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참 더럽죠. 재량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와 관련돼서는 청문을 실시하고 3년 범위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기준에 대해서 1호와 관련돼서 특히 거짓, 부정한 방법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 폐업을 한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자주 보셨죠? 거짓, 부정. 하여튼 법학에서 이제 윤리적인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1호와 2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18조 3항에 대해서 18조 3항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확인을 벌써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년이죠. 자, 그러면 이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2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현장 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의 채용을 알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죠. 그럼 고용장려금과 관련돼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틀렸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 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 15세 이상, 자 15세, 30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의 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번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틀렸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4번 질문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책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한 인재 육성인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번도 관련돼서도 4번도 틀렸죠. 4번도 요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3년이죠.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재 육성인 거지 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여기 나왔네요. 거짓 부정한 방법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요 4번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 돼. 그러면 여기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이라는 거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2번과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하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번은 어디에서?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고요. 4번과 관련돼서는 왜 틀렸어요? 5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여기는 3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답은 몇 번? 5번. 그래서 인력법과 관련돼서 인력지원법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5번. 뭘 맡았어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M세를 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인력 구조 고도화. 자, 뭐든지 그건 뭐예요? 고도화하죠. 높여야죠. 고급화시켜야 되겠죠. 재직자 훈련 과정. 우리가 이제 재직자는 어때요? 점점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훈련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와 관련돼서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 그래서 법식 구조와 관련돼서 보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 벤처 장관이 아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또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2015년, 17년에 우리가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자, 1호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2호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 채용 활용. 자, 3호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호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돼서 특히 어떤 내용이 있느냐 1호부터 5호까지 이 조문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정부는 1항에 따라서 수립하는 인력 고도화 계획이 대통령으로 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다면 뭐니 해도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고도화 계획의 시행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경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인력 고도화 재직 훈련 강화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런과 관련돼서 요 주체를 하나 표시해 놓고, 자, 인력 고도화 사업의 1호부터 5호까지 다시 한번 눈을 확인해 두시고, 이 항과 관련돼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누가? 정부는. 이렇게 해서 요 점과 관련돼서 한번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중소기업 인력 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자, 그러면 인력 고도화 계획의 관리 및 취소. 자, 정부가 해야 되겠죠. 정부가 시행했으니까. 그러면 정부는 인력 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 등이 인력 고도화 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된다. 관리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관리해야 된다. 왜 그렇죠?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돈이 들어간다면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부는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이 인력 고도화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자,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또 지원 자금에 대해서 돈 들어갔죠. 경비의 부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럼 이제 인력 고도화 계획 관리 및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 20조에 규정을 해놨고요. 중소기업 공동교육 훈련 시설이 또 돼 있네요. 20조 이하 관련돼서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과 관련돼서 역시 정부는 2015년에 출제가 되고요. 중소기업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공동교육 훈련 실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역시 정부라는 겁니다. 자, 이랑에 따라서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 고도화 계획 관리 및 취소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랑 정부가 한다는 거, 관리. 자, 그러면 정부가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바로 뭐예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중소기업 공동교육 훈련 시설과 관련돼서 20조 2에다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의 엄격 훈련 지원. 자, 뭘죠? 헌법 20조 3항. 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첨단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엄격 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도입, 엄격 교육과정 개발, 교육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요즘 전산화됨으로써 엄격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엄격 훈련 지원과 관련돼서는 법 20조 3항에 20조 3회 규정이 나왔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다면 고용 창출 사업에 이제 지원이 들어가겠죠. 21조 관련돼서. 요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요거. 자, 누가 누군지를 꼭 잡아놔야 돼. 자, 고용이죠. 고용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고용창출 사업은 고용이야.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14에 우리 2014년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고용 창출 사업의 지원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죠. 고용이 들어가네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자, 이번과 관련돼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용이죠.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자, 새로운 업종이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종의 이제 고용의 의미가 있으니까 고용. 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우니까 이제 고용이겠죠. 그러면 고용 창출 사업의 지원에 관해서는 역시 고용이라는 포인트가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창출 사업의 지원은 20조, 21조에 규정함으로써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러면 2014년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1호부터 4호까지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항에 따른 지원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셔야 한다는 것. 그러면 고용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면 안 되겠죠.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소기업의 원격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원격 지원에 대해서 봤고, 자, 고용창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국제협력 정진 이렇게. 자, 그러면 국제협력 정진과 관련돼서는 23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제협력 정진은 누가 해야 돼요? 역시 또 짱이 많이 되겠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인력의 기준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음 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자, 2015년입니다.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보면 외국대학과의 산업협력을 위한 기술 인력 협력 3화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학술대회 밤낭의 회의회 개최와 참가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및 인력 지원에 관련 정보의 교류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 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의미는 뭐 우리가 1호부터 2호까지는 뭡니까? 주로 국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애국 요거 있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국제협력 정진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라는 걸 잡아놓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항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영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제될 수 있죠. 국제협력 정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절차법에서 특히 이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국제협력 정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 국제협력정진 법 23조와 관련돼서 이제 봤어요. 자,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해야 되겠죠. 환경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뭐예요? 출퇴근 이런 거겠죠. 그러면 뭐니 해도 뭐예요? 복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환경 조성이야. 자, 그러면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등 공동복지시설의 지원은 24조와 관련돼서 정부는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8년에 출제됐고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복지지원 그럼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자, 중소기업,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정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공동복지시설. 자,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요즘 이제 이와 관련돼서 자, 공동숙박시설이 있고. 자, 3번,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뭐예요? 어린이집이 필요하겠죠. 왜? 자, 그럼 부모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다 맡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 복지시설, 그 다음에 자 공동 숙박시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근거는 여기 있어요. 3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시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시설의 지원, 그래서 자 정부가 합니다. 그렇죠. 정부가. 자, 문화생활의 지원 등이 있어. 24조 2 이렇게 나와 있네. 정부는
중소기업 근무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전이를 위해서 지원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원하도록 노력. 자,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전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아니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실책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문화생활 향상 등 이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기네요. 그렇죠?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네요. 자, 전문 기술 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자,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전진에 필요한 경비, 여기는 봐봐요. 일부죠.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런다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조심할 거. 정부는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특히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전문 기술 인력으로 발급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극장 가는 것도 단체로 극장 가는 것도 하나의 뭐의 복지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생활의 향상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생활의 지원등 24조 이 정부. 그 다음에 5년 이상, 그 다음에 5년 이상, 그 다음에 사망과 관련돼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인식 개선 사업이 우수 중소기업 사례 보고 확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샘플을, 이게 바로 우수 중소기업이구나. 이게 바로 중소기업들의 참 우리가 자,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환경도 잘 돼 있다. 그러면 인식 개선 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 보급을 확산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구나. 28조와 관련돼서 26조인가요? 26조와 관련돼서 자,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거 정말 우수 사업이고 국가적으로서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래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해줘야 돼.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할 포상, 그 다음에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체계, 자, 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가 보고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줘야 돼요. 자, 우수한 핵심 기술이 부유한 중소기업. 기술이 우수하다. 자, 근로환경 뛰어나다. 지급 능력 개발 및 복리 유생이 뛰어나다.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인력관리 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이다. 자, 샘플이다. 자,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산을 시켜줘야 돼. 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서 대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중소기업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떤 우수성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및 그다음 우수 중소기업의 사례의 보급을 확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를 봐요. 산업이죠. 학교, 연구소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이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돼. 자,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 및 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도 일부입니다. 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혈세가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방법 및 절차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사업 및 자, 우수 중소기업 사례 보고과 확산 26조와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은 단축 지원을 해야 되겠죠. 27조와 관련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단축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니, 돈만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18년과 14년에 중소기업 권리기간 단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영 담당,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게 한 거. 뭐예요?
자, 단축에 따라서 생산성을 높여주면 되겠죠. 자, 똑같은 시간이라도 모약 5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2시간 만에 5개를 생산하면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축에 따른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고요.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및 세제 지원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효율적인 것은 뭐예요? 사모겠죠. 사모에 대해서 그래서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법 27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성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이렇게 보죠. 공유 촉진입니다. 성과 공유 촉진 법 27조 2에 대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성과 공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과 공유기업. 그래서 18년에 우리가 출제되고요. 자,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서 성과 공유 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 돈 들어갔죠. 그러면 정부는 중소기업 인학 및 이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항상 요거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 1항 및 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 공유 기업 확인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을 하고 있다. 누가?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건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